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와 테슬라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 사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멀리 좀 놀러 와서 좀 가족들과 수영도 하고 이렇게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테슬라와 함께 멀리 떠나왔는데 갑자기 국장은 하진 않지만 미국장에서 빅테크 주들의 좀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좀 갑자기 좀 방송을 켜고 여러 가지 좀 정보들을 조사하고 좀 이제 오늘 좀 브리핑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중국의 딥식발 위기론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 지금 주가가 지금 2, 3% 정도 빠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 지금 AI 주들이 좀 위기가 좀 더 불거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제가 원래 사실 좀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게 일론,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인 발언을 워낙 많이 하잖아요. 물론 뭐 트럼프 이제 그거는 이제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 상관이 없는데, 기가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적으로 좀 깊숙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좀 FSD에 대해서 좀 더 유명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해서 나온 것들을 좀 브리핑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열심히 또 이 주말에 이렇게 열심히 또 정리해서 열심히 브리핑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고 10,000명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안에 꼭 달성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AI 기업 때문에 빅테크 주가가 좀 흔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판매량 같은 경우에 독일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들이 지금 일론이 좀 독일 정치에 좀 휘말리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은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역시장 작년에 30% 가까이 빠졌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거기에도 정치적인 이슈까지 좀 휘말리고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살펴보고, 폭스바겐 리비안 이런 이슈도 있고, 인간보다 더 안전하다는 일론 이런 것들이 FSD의 기술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트럼프가 사실 AI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도움을 받아서 인식을 하고, 이게 오픈 AI하고 합작해서 AI 어벤져스라고 해서 스타게이트라는 것을 런칭을 했었죠. 그래서 뭐 물론 일론 머스크가 이런 것들이 돈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지만, 이런 것들은 다 이야기를 다 아신다라는 전제하에 좀 진행을 해보면,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인 AI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제 주말에 연휴 쉬고 나서 엔비디아 주가가 거의 5% 넘게 빠지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도 빠지고 애플도 빠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빠지고 빅테크 주들이 모두 다 빠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중국에서 딥식이라는 A 챗GPT 같은 것들을 런칭을 했습니다. 딥식의 고급 저비용 AI 모델이 경쟁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하룻밤 사이에 5% 이상 하락시킨다, 엔비디아를.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본격적인 움직임은 1월 30일 일론 머스크가 어떤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본격적인 움직임은 있지만, 이런 것들의 큰 파동, 미국 나스닥의 주가에 큰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짧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신 AI 산업 발전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그래서 미중의 AI 패권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단합니다. 완전히 그냥 맞받아치기 적전입니다. 미국이 발표하자마자 중국에서도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산 GPU 굵기가 올해부터 시작이다. 엔비디아와의 호환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자금 확보를 필요한데 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좀 많이 짤로 쓰이는 건데, 오픈 AI 같은 경우는 많은 장비, 비싼 장비를 통해서 그 기술을 발휘하는 반면에 딥식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저가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똑같이 성능을 낸다라는 것을 풍자한 그런 이야기고요. 쭉 보면은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중국 AI 스타트 기업인 딥식이 최근 오픈AI의 챗GPT 1과 동일한 성능을 갖춘 완전 오픈 소스 모델입니다. 이게 클로즈드 모델이 아니라 딥식을 발표했다. 그래도 AI 모델은 요거 빅테크 어디죠? 여기 엔비디아 거보다 27배 저렴합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풍자하는 그림이지만 챗GPT를 딥식이 완전히 잡아먹고 있다. 뭐 그 그록이 잡아먹을 거다. 뭐 이런 거는 엑스패닝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뒷식이 좀 뜨겁다. 같은 성능의 가격은 30분의 1이다. 비용이 다운되면서 AI 상품이 보편화될 수 있다. 기존 칩셋을 팔던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이익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상품으로 AI를 만드는 회사들은 더 좋아진다." 그래서 AI 자체가 아닌 AI를 활용해서 기존 플레이를 더 잘하게 되거나 이익을 늘리거나 엔드 유저에게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는 기업이 나타난다. 뭐 이런 거였고, 기술 유출 의혹도 좀 있고 시장 영향력도 지금 보호가 있고 보안 문제 제기, 윤리적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원래 무조건 지금 엔비디아가 다 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이런 그 아성을 깨주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는 왜 빠지냐? AI 기업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테슬라는 이 H100 엔비디아 칩을 굉장히 대규모로 완전 몇 조씩이나 자동차 회사들에 대비해서 완전 AI 기업처럼 빅테크 기업처럼 H100을 많이 확보를 했죠. 그런 것들이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사실 딥식 같은 작은 벤처 같은 애들이 30배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이렇게 AI 세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 좀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투자를 했고 과투자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좀 더 시간을 밝혀지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가볍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테슬라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유럽, 가장 큰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유럽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기가 팩토리에 보면 미국 같은 경우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이 유럽인데, 유럽은 지금 작년에 완전 대비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예, 비슷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잘 되고 있고 유럽이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저르머니 여기 보면 2023년도에 큰 폭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거의 2등인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의 비슷한 수치까지 원래 압도적인 이런 자동차 강국이어서 전기차도 가장 잘 팔렸었는데 크게 빠진 부분이 이게 독일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 이게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1, 2, 3위는 계속 갈 건데 24년에도 너무나 부진했던 유럽 중에서도 독일, 뭐 올해는 좀 더 반등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올해는 전년도에 워낙 또 저신장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특히 또 보조금이 올해에는 25년도에는 지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폭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실 독일이 완전히 명색이 유럽 대장인데 완전히 메르켈이 집권한 이후에 에너지, 안보, 경제, 사회 안전 다 완전히 심각하게 잃었다.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독일이 흔들리면서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면서 유럽 전체가 흔들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 정치도 사실 이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는데 2월 23일 날 조기 청소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정치적인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워낙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드려 보면 일론 머스크가 독일의 다가올 선거에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AFD 당에 투표를 하고 촉구합니다. 저는 사실 AFD 당도 모릅니다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음, 왜 여기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좀 공부를 좀 해봤어요.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일론 머스크 독일 문화와 정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치 행사에서 지금 AFD 여기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문화적 다양성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극우 쪽인 것 같아요. 독일 문화와 독일적 가치에 대한 자부심은 중요하면서 모든 것이 희석되는 다문화주의 속에서 국가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방성과 자유로운 토론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가치가 반드시 보여야 된다. 얘네는 사실 일론 머스크는 완전히 그 발언 이런 뭔가 억압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AFD 당에 투표하라고 하고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하긴 하죠. 저희 입장에 테슬라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너무나 이렇게 정치적인 것들을 깊이 관여하게 되면 반대 세력들은 테슬라 차량 안 사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아직 뭐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보면 지금 정당별 보면 기독민주연합, 기독교사회연합, CDU 뭔지도 모르겠어요. 30%, 그다음에 AFD는 한 22%, 사회민주당
19%, 2위, 3위 정도가 좀 비슷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할수록.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최대 이길 수 있는 당을 선택한 게 아니라 지금 독일을 위한 대안 AFD 당의 2위 8%나 차이 나는 2위 정당에다가 이제 베팅을 크게 하는 겁니다. 좀 불안하긴 합니다. 물론 뭐 1등에 업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저는 이제 테슬라 주주로서는 뭐 이기는 게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리스크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 기가 팩토리가 있는 브라덴부르크 주 같은 경우 보면 여기 보면 그래도 그나마 AFD가 좀 더 우세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지하는 이유를 짧게 보면 이민 반대, 정치적 반체제, 자유민주주의와 규제 반대. 그래서 뭐 유럽 연합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리스크를 좀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또 반대에 뭐 너무나 다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AFD 프로그램 반대의 의견은 EU 탈퇴, 유로 탈퇴, 뭐 전환 역전, 뭐 나토 탈퇴, 외국인 추방 뭐 이런 AFD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항상 부작용을 조심을 해야 되는 정치적 의견을 갖고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적인 이야기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어쨌든 현상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리비안 같은 경우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이 굉장히 위기에 겪고 있는데 폭스바겐이 리비안과 좀 더불어서 굉장히 열심히 좀 반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다. 리비안 CEO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에 모든 전기 자동차에서 물러서는 기존 내연차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그래서 잘 전기차에 올인 잘 해야 된다. 이런 거고 독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래된 공장을 매각하고 포르쉐는 매출이 지금 중국에서 완전 반토막 나고 있고 지금 폭스바겐은 벌금 예상되고 있고 6개 중 1개가 독일 공급업체 부실하고 폭스바겐이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한다라는 거고 리비안이랑 같이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좀 더 많이 쭉 말씀드렸는데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의 진보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마스 팔리하피타야가 테슬라 FSD가 모든 도로 사망 사고를 끝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AI 브랜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게 모든 차들이 다 AI로 움직이면 제로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인간이 지금 우월하다고 보고 있지만 차량이 거의 몇십만 명이 맨날 사실 자주 죽고 있습니다. 1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AI로 대체되면 급격하게 줄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또 캐시우드는 뭐 2030년까지 2,000달러 넘을 거다.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일론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로드 한 사람이 테슬라 로드스터는 범위가 좋은 틈새 시장입니다. 팔콘은 엉터리 로켓이다. 뭐 그러고 원은 별로다. X는 사람을 해고한 후 다 완전 망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패턴을 이런 것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놀랍다. V1은 별로고 V2는 괜찮고 V3도 좋다고 V4는 간 모드. 그러니까 약간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전부 다 디스하는 거 하다가 갑자기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것들을 확 진보된 것들을 보여주면 그때서야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풍자한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기술에는 거의 다 항상 그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설계짐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챗GPT처럼 와우하는 순간처럼 이런 것들도 FSD도 그런 부분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그런 또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카에서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의 FSD 도입 시기가 지금 북미에서밖에 안 되고 있는데 원래 올해 모카에서 이렇게 런칭한다고 이렇게 소문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너무나 많이 이렇게 좀 소문이 더 불거지는 것들을 보고 좀 부담스러우신지 소문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격받는 웨이모 지금 웨이모가 또 이제 도시에서 좀 습격을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버리 센터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런 것들이 파괴되는 모습들을 보고 이게 뭐이 몇 억씩이나 되는 장비들을 다 부수는 걸 보고 참 이런 것들이 라이다가 방법이 아니고 이런 온리 비전의 테슬라가 더 우월하다 뭐 그런 것들을 또 재밌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테슬라 세미트럭 공장이 올해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끝나서 외벽이 완전히 다 마감이 됐고
올해 후반부에는 파일럿 생산을 하고 올해 나중에는 연간 5만 대 트럭을 찍어낼 규모로 키운다. 그래서 이것도 사이버 트럭 모델 Y, 그다음에 모델 Q에 의해서 모델 Q에 대해서는 이제 2분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어저께 영상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미 트럭도 분명히 큰 이슈다라는 부분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게 없네요. 제가 중요한 거 있는데, 요 부분만 전달드리면 1월 10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약 13만 대가 주문이 됐다라고 해요. 엄청난 숫자. 하루에 뭐 지금 최근에도 6,700대 주문이 들어왔다라는 것도 사실 모델 Y 같은 경우는 뭐 베스트 셀링카로서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아디가 우리나라에 1,000대 사전 계약이 됐다라고요. 이걸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싸다고 이렇게 사면은 안 됩니다. 네, 최악의 비아디 차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저도 안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 영상을 좀 마치고 나머지 휴가 더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휴가 때 또 좋은 소식이나 특별한 소식 있으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 뿅.